뭐 건축 전기 관련된 문제들 고장 쪽 내용이 두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려웠고요.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수변전 설비, 보호장치 이거는 거의 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밀폐 공간에 대한 사항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 대한 사항이라서 사항하고, 안전관리비 얘도 좀 실제로 좀 어려운 사항이고, 피부 저항 이거는 이런 문제 좀 실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좀 저희 반에서 다뤘던 사항들로 접근하시면은 좀 수월은 했을 건데, 일반적인 전기 안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지 않았던 건 사귀시고요. 저희는 뭐 이거 위주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세 문제 플러스 한 문제 정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얘도 쉽지 않고 얘도 쉽지 않고 얘도 쉽지 않은 사항인데 왜 그런지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한 번 나왔던 문제가, 한 번 출제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 이상 출제된 문제가 두 문제가 있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변압기의 고장 보호 장치, 얘 같은 경우는 4번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제되는 문제가 2문제 있고요. 그래서 3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하는데, 얘하고 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그 교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 전기 관련된 교재로 사용하고 이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보다는 차별을 시켜서 이런 사항들을 작성하셨으면 점수는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 18페이지 4교시 1번 문제는 그 전력계통의 단락, 고장 전류의 계산 순서, 계산 방법,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한 사항을 3가지를 물어봤고, 그 대목차가 3가지 나와주면 되겠고요. 개요 부분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그 계산 순서. 계산 순서 같은 경우는 스켈레톤 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어떤 그 단락 용량에 대한 조사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장점을 선정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A, 여기 B 지점에 대한 사항을 고장 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기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에 대한 변환을 해서 이 고장 전류에 대한 밑에 나오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상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이 임피던스 맵 얘를 작성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합성, 또 마지막에 이 단락 전류에 대한 계산 부분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단락 전류에 대한 계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작성이 되면은 되겠고요. 다음에 계산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 방법이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대칭 좌표법, 클라크 좌표법, 임피던스법,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고, 그 3가지 방법 중에 대칭 좌표법 같은 경우에 고장 형태에 따라서 지락이나 이선 단락처럼 불평형 고장이 발생되는 고장과 단락처럼 평행이 발생되는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단락에 대한 사항은 2선에 대한 단락과 3상에 대한 단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칭 좌표법이나 임피던스법 계산하는데, 대칭 좌표법보다는 임피던스법
온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에 대한 사항으로 표기를 하겠다고 나타냅니다. 나타내면 대칭 좌표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장에 대한 유형과 고장에 대한 특징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표기를 했다는 사항인 거죠.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임피던스법에서 임피던스법에 대한 계산 방법은 온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임피던스법 같은 경우는 저항 성분, 리액턴스 성분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나오는데 그 저항 값에다가 IS 탈락 전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에서 K 값을 적용시키면은 탈락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법 같은 경우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 부분, 어떤 전격 전압 분의 임피던스 곱하기 전격 전류, 이 전압 강화 부분인 거죠. 전압 강화 위에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 부분이고, 그때 이런 퍼센트 제타분의 100, 요 IN 값이, 그죠? IN에 대한 값에다가 K 값을 곱해준 다음에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PU법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눈 값으로 해서 PU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용량이 큰 송전 계통 같은 경우는 PU법을 많이 사용하고, 소내 계통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값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전압에 대한 환산이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되고요. 이게 임피던스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작성 자체는 이제 수식적으로 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작성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한 종류, 계산 방법이니까 계산에 대한 사항들 설명해 주시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 표로 제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그 계산에 필요한 주요 항목 같은 경우 핵심적인 사항이 임피던스에 대한 변환 부분이죠.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주어지거나 퍼센트 임피던스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산 방법에 맞게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같은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통측, 다음에 그 선로측, 다음에 변압기, 다음에 이 부하측. 이런 부하측이 주어지는 조건이 상이하다는 거죠.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임피던스 법을 해서 온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PU법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 상이한 조건을 우리가 필요한 조건으로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다 틀리게 되는 거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얘 특성이 다르니까 그에 대해서 다르게 죠. 한전 같은 경우는 얘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단락 용량으로 주어지게 되고, 선로 같은 경우는 옴 퍼 킬로미터로 보통 주어지는 거죠. R 플러스 JX 값에다가 얘가 몇 킬로인지 이 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틀리고, 얘 같은 경우도 뭐 퍼센트 임피던스로 주어지거나 R분의 X, B로 주어지거나 이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변환을 하는 걸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계산에 필요한 주요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의 임피던스에 대한 사용, 퍼센트 임피던스 주어진 경우, 임피던스 주어진 계통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내가 임피던스법으로 단락 전류를 계산하려면은 이 임피던스에 대한 변환 부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나타내면 되고, 두 번째 사항이 위에서 그 절차 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임피던스 맵, 이 임피던스
맵이 만들어지면은 이 임피던스 맵을 합성을 시킨 거죠. 직렬에 대한 합성 부분, 병렬에 대한 합성 부분. 이 직렬에 대한 합성 부분, 이렇게 병렬에 대한 합성 부분 해서 이 통합된 임피던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직렬은 그냥 다 더해서 나타냈지만, 병렬 같은 경우는 분의 1로 해서 다 합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주요 항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단락 전류 자체가 비대칭 계수가 DC 부분이 소모된 다음, 실질적으로 차단기가 차단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은 비대칭 지수 K값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 K값에 대해서 단상 최대 비대칭과 삼상 평균, 그다음에 최대 비대칭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K값을 적용하는 사항들에 대한 항목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은 되게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하신 거고, 이렇게 전기 안전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교시에 70점대 점수대가 나와서 4-1번 문제, 2번 문제, 5번 문제 이런 걸 해서 세 문제 확실하게 푸시고 한 문제 어느 정도 푸셔도 그 회차에 그 교시에 7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 한 문제 여기서 만약에 풀었다면 70점대 점수대가 나오면은 이 점수대로 다른 교시, 특히 3교시 요거를 메꾼 다음에 평균 60점 넘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공략하는 방법인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은 전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 고장에 대한 계산 부분이나 뭐 단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주요하게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심도 있게 보시거든요. 이런 것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조금 하고, 이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내용에 대한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 표 자체도 우리가 그 수학범 교사님 있는 요 사항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본 교재에서 사용하는 이 책에 있는 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새롭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략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걸로 공략을 하시면 좋습니다. 3교시에 3번, 4번 이런 문제로 차별화시켜서 공략은 못해요. 그런 문제 풀어서 25점짜리를 20점에서 22점 못 만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푸시면 이 정도 점수 나옵니다. 저는 CT 예전에 풀었을 때 CT 과전류 정수와 과전류 강도 부분 풀어서 이 정도 점수대를 받아서 좀 고득점을 맞았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보시면은 고장 전류에 대한 계산 부분이 최근에 120회 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120회 2교시 3번에 나왔고, 예전에도 95회 때 출제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 출제돼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루고 계속, 그래서 128회 났으니까 뭐 바로 안 나온다 쳐도 130 몇 회째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35회 네. 네. 만약에 135회 때, 그 전에 합격하실 건데, 왜 135회까지? 네. 여기에서, 나올 주기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 전전 회차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이클 내에 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공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29회 차단되나 어떻게? 네. 이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출제가 됐던 문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과함용 유입 변압기에 대해 정기적 기계적 보호 장치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좀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고 많이 출제가 이거 120 또 나왔네. 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KC 351.4절에서 우리가 예전에 내선 규정에 있었던 설비 기술 기준이면 판단 기준에 있었던 사항들이 KC에도 그대로 가서 경고하고 차단에 대한 내용들이 쭉 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 콘덴서 부분하고 변압기에 대한 부분 그대로 갔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적인 보호 장치하고 기계적인 보호 장치에 대한 사항. 저도 이게 건축 전기 합격할 때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고장에 대한 원인 부분하고 장치, 전기적, 기계적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고장에 대한 그 종류를 안 쓰고 해서 지금 식은땀이 나와서 이 문제를 좀 망쳤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슬픔이 담겨있는 문제인데 네, 하도 많이 해서 많이 푸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도 어떤 분 합격하실 때 정모 기술사님 합격하셨을 때 이런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얘도 많이 다뤘지만 이 과전압에 대한 보호장치도 다뤄가지고 자기가 고득점을 받았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변압기, 유입 변압기에서 OLTR이 있고 OLTR이 있을 때 얘네들을 보호를 할 때 외부에 대한 어떤 침입 부분, 그다음에 개폐 서지 부분에 대해서 침입하는 부분, 과전압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늑격에 대한 침입, 그다음에 개폐 서지에 대한 침입에서 과전압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빌값, LIWL, 라이트닝 빌값, LIWL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충격 전압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를 할 게 여기서는 전기적인 보호 장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대목차가 전기적인 보호 장치가 있고 중목차 과전압, 과전류로 나눴으면은 그 전기적인 보호 장치에서 장치가 소목차로 LA, SA, 라이트닝 어레스트하고 서지 옵저버에 대한 장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차에 나와주고 얘가 유입되는 넥격, 개폐 서지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제한 전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빌값, 그다음에 라이트닝 어레스트하고 서지 옵저버에 대한 전격 이런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좀 적어주시고 보호 장치를 물어보니까 장치에 대한 전격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에세이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3, 4, 5 쪽에서는 개폐 서지가 넷 서지보다 더 커요. 그러기엔 얘는 서지 옵저버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특고함용 유입 변압기잖아요. 용량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넣어주는 게 더 맞아요. 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는 우리가 VCB, 파워퓨즈, LCB, MCB, 고압측, 저압측에 대해서 1차, 2차에 대한 지락, 단락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호. 변압기 외부의 사고, 1차 측, 2차 측에서 발생되는 지락, 단락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보호 협조 곡선으로 되는 문사항들. 다음에 순시에 대한 정정 부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 있으시면 좀 넣어주셨으면 더 낫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외부
외부에 대한 사항이고, 이제 내부에 대한 보호 장치가 RDR. 비율 차동 계정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정기, 차동 계정기의 5동작 부분. 이 차동 계정기가 오차가 너무 심해 1차측, 2차측에 차가 발생해서 오동작이 너무 심하니까 이 RC, 억제 코일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런 이 부분 1차측, 2차측의 비율에 대해서 동작하는 그런 것들로 바뀐 거죠. 그래서 I1-I2의 절대값분의 I1이나 I2에 대한 절대값으로서 동작을 하는 비율 차동 계정기. 다음에 결선. 1차측이 델타 Y 결선이면은 CT 같은 경우는 여기 Y. 이쪽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을 해서 결선을 하는.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상이 아니라 삼상으로 그림 그리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좋고, 다음에 여자 돌입 저주 1차 측에서 발생되는 여자 돌입 저주 인너시 커런트가 발생을 하면은 고에서 오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감도저하법, 고저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이걸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네, 그게 2번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특구압 유입 변압기에 대한 기계적인 보호 장치.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호 장치로 해서 과전압, 과전류에 대해서 유입 변압기 보호 장치를 둔 거고, 이제 기계적 보호 장치를 해서 5가지. 부홀즈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 방출 안전 장치, 온도계, 유명계. 이렇게 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절연이 파괴돼서 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부분 방전이나 이런 분의 방전이 아티스칼 디스차지가 있어서 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얘네들이 가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플로트 스위치하고 플로우 스위치 얘에 접점을 붙인 다음에 경보나 차단은 경보에는 차단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는 그 부홀즈 계정기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들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충격 압력 장치 같은 경우는 변압기 내부에 그 고장이 발생해서 가스가 발생을 해서 가스의 압력이 증축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 접점이 얘가 빵 올라가면서 이 접점을 붙여서 충격 압력 계정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같은 경우는 뭐 C2H2 아세틸렌 이런 상황으로 뭐 1mm만에서도 1ppm한테도 위험한 이런 상황. TCG 가연성 가스 총량 이런 것들을 해서 가스에 대한 성분이나 양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출 안전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압막이 동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주시고, 온도계 같은 경우 내부 온도 검출 한때 그 아레네우스 법칙 그래서 300도, 30도 이 기준을 해서 1도 낼 때마다 뭐 과부하 이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그림 같은 거 이런 식, 네, 그런 수명, 용량 이런 관계들에 대한 사항들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2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 이게 실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밀폐 공간, 그 선생님께서
세미나 때 발표를 하셨던 내용이고, 밀폐 공간, 전력부나 매너에 작업할 때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이 프로그램의 수립,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건 누가 껐지? 일부러 끄신 건가요? 그래서 밀폐 공간이 있고, 밀폐 공간에 대해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사항을 표기를 하셔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제 619조에 있는 사항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항들은 요 2번 항목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그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을 제대로 작성을 하셨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이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립, 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는 619조에 대한 사항이고, 이 사업주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는 확인해서 근로자에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사업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3번 항목도 사업주가 작업장 출입구에 게재돼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 밀폐 공간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질식 중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관리, 그다음에 사전 확인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확인 절차,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훈련, 건강 예방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이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각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일시 기간 장소 내용 의 작업 정보,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 근무자 근로자 감신에 대한 작업 정보, 측정 장치 후속 조치, 그다음에 작업 중에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후속 조치, 그다음에 보호구에 대한 종류, 비상연락 체계,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가 사업주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종료할 때, 그러니까 작업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다음에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주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치 사항을 다 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619조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립 부분이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분들이 조직도, 예를 들어서 조직도는 이런 프로그램 책임 총괄자에서 구성 팀원에서 조직 체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추진 절차, 대상 선정, 대책 수립, 그다음에 훈련, 밀폐 공간 작업 모니터링,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까지 해서 절차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산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산소, 탄산가스, 그다음에 황화수소 가스에 대한 사항들이 기준 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 18 이상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에 대한 것도 보호구를 구비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이런 적정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게. 그래서 이 사항들도 저희가 세미나에 한번 했고, 이 문제 자체도 이 116회 때 한번 출제가 됐던 사항.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그리고 한번 그 세미나 때 하셨기 때문에 네. 네.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슈 사항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4-4번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그 감리 업무인데 감리가 아니라 감리의 업무 중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과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 기준에 대한 사항을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항목은 우리가 9가지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표기도 앞에서 했던 사항들로 좀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항목별 사용 내역에 대한 양식이 9가지가 다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처리 부분,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설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호구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 진단비,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비,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비, 건설재해 예방 전문가에서 기술 지도 봤을 때의 비용,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본사 전담 조직에 대한 임금, 그다음 위험성 평가에 따른 그 소요 비용, 그래서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항목을 다 쓰신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다음에 나오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어렵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해서 임금 부분이 있으면은, 임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얼마만큼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더 세부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장비 전액을 한다든지, 출장비가 전담하지 않는 사람, 전담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따라서 2분의 1까지만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넘지 않아야 된다는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전시설비 같은 경우도 난간 설치나 추락 방지, 안전보호, 부착 이런 거에 대해서 표기하고, 얘네들 장비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같은 경우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실 분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항들이고, 이 사항들은 어떤 항목 내역에 대한 사항들이 목록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져온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첨부 양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자료고요. 이것도 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에 대한 안전관리비 기준 자체는 이게 표기가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페이지 왜 넘어가지? 그래서 전력계통의 규모 확대에 따른 단락 전류의 증가되는 원인, 문제점, 억제, 대책, 이것도 고전적인 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105회 때, 111회 때, 128회 때, 덤성덤성 계속 출제가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안전이 반복되는 주기가 되게 길어서 그래서 조금 힘든 범위가 있어요. 특히 이런 사항 하나 하고 법적인 사항을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부분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한 문제를 버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략이 좀 쉽지 않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되게 고전적인 문제로 많이 다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단락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단락 전류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락 전류가 되면 두 선로가 임피던스가 아주 작은 상태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아주 작은 상태로 접합이 돼서 이 전류는 큰 전류,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단락 전류가 되는데 이 단락 전류가 우리 앞에서 다뤘던 문제 2번 문제 단락 전류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임피던스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계산 순서에 맞게 하는데 얘가 처음에 이 양에 맞게 차단기를 설치를 하면 그 차단기가 그대로 되면 좋은데 얘가 어떤 요인으로 해서 단락 전류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되는 요인을 봤더니 일단 플랜트 설비나 변압기, 배전 선로에 대한 증설 부분, 이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를 해서 또 단락 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발전 설비, 변전 설비 이런 것들이 병렬을 운전을 하면서 임피던스가 작아지다 보니까 단락 전류가 하게 되는 거고, 기존 용량 증대, 그다음에 대용량 전동기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단락 전류의 증가의 원인이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락 전류에 대한 증가의 문제점 같은 경우 차단기의 차단 용량 증대. 얘가 차단 용량 I12를 만드는데 IS가 있고 단락 전류가 있고, 단락 전류에 따라서 I12가 IS 곱하기 K 값에다가 여유를 보통 준 다음에 이 차단기 용 선정을 하는데, 얘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차단기 차단 용량 자체가. 고장 지점에 대한 손상이 증대되고 직렬기기의 열적 기계적 강도, 그다음에 통신선 유도 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공략 자체를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잡는 거죠. 어떤 목차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수식 관련된 수식들을 하나씩 이제 추가시키면서 추가 점수를 공략하는 방법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수식 부분도 이거 어렵게 외운 거 이렇게 많이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수 부분은 다 빠져서 이런 팩터에 대한 값들은 다 뺐는데,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빠뜨리지 말고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락 전류에 대한 억제 대책 부분에서 단순하게 이제 나열식보다는 우리 앞에서 있던 수식 IS는 그때 색깔로 해서 분필 색깔로 해서 이제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V분의 PN 이렇게 하니까 어떤 퍼센트 임피던스를 증가를 시켜서 얘를 전류를 낮추는 방법, 다음에 단락 용량을 줄여서 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얘를 증가를 시켜서 얘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그룹핑을 시키면은 답안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1번 사항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통 분리,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조정, 그다음에 한류 리액터를 설치해서 임피던스를 증가를 시켜서 단락 전류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다가 한 번에 표로 나타냈는데, 각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더 나은 답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개통 특성에 맞게 좀 적용시키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개통을 떨어뜨려 나가고 여기만 단락 전류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런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얘를 증가시키면서 단락 전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임피던스 맵을 그리게 되면은 요 계통이 스켈레톤이 임피던스 맵으로 나오는데, 그 맵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차지하는 게 이 변압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증가를 시키면 아무래도 그 단락 전류를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변압기가 표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이나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에 다니시는 기술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신뢰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얘를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또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이제 2번 항목으로
얘 자체 IS 단락 전류 얘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는 거죠. 줄이는 방법이 어떤 한류를 시킨다든지 전류를 제하는 한류를 시킨다든지 단락 전류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캐스케이드 방식. 우리 보호협조에서 1번 차단기, 2번 차단기의 보호협조. 다음에 한류 퓨즈. 한류 퓨즈 같은 경우 고장 전류가 이만큼인데 2분의 1 사이클에서 이만큼 차단하니까 얘가 거의 뭐 20%에서 40% 정도 한류, 전류를 이렇게 제하는 거죠. 그 전류가 단락 전류가 되는 거고요. 한류 차단하지 개통 연계기에서 평상시 사고 시 발생했을 때 이 스위칭 작용을 하는 그런 사항들, 개통 연계기. 그다음에 초전도 한류에서 평상시 초전도체 저항이 없는 부분을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절차를 시키는 초전도 한류 방식.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고 용량, 단락 용량 자체를, 기준 용량 자체를 줄이는, 감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변압기 용량 부분을 감소시키든지, DC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좀 버리지 마시고, 목차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4-6번 같은 경우에 땀이 나 있는 피부에 접촉해 있는 전극의 접촉 면적 변화에 따라 피부 저항과 전류 밀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출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 책 여기서 발췌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발췌해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변화의 관계 요 그림 요거 딱 하나 하고 요 두 줄 딱 이겁니다. 이걸 25점짜리로 쓰래요. 그리고 땀이 나 있는 피부. 땀이 나 있는 피부가 상태가 있는 거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전극 있으면 전극의 접촉 면적, 이 접촉 면적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사항들 피부 저항과 전류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 잘못 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아닌가요? 저희 발언 학적을 통해라 하시는 마지막에 방점을 딱 찍은 거예요. 네, 이 문제 보고 좀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피부 저항도 우리가 인체에 대한 저항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됐죠. R과 C에 대해서 피부 저항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 또 피부 저항이 있어 이 바깥쪽 여기 바깥쪽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항 성분 발휘하고 여기가 물로 땀으로 해서 쳐져 있으면은 저항값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 감소되는 사항인데 어떤 물이 묻어있는 상태, 우리가 1종, 2종, 3종 해서 3종이 평상시 상태고 물이 상당히 젖어 있는 상태가 2종 상태고 1종 상태가 물 속에 있는 상태인데 이 물에 대해서 젖어 있는 거하고 땀이면은 염분이죠. 전도성이 올라가게 된다. 그냥 물 있는 상태하고 땀이 나는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접지 부분에서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V에 따른 저항이 있고 V 값이 어떤 피부 저항 값에 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나 사무 근로자에 따라서 10배 사이가 발생을 하고 피전점이라고 해서 저항이 10분의 1로 주는 지점인데 그런 사항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습기에 따른 장소에서 피부의 습기 찬 정도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고 피부가 젖어 있는 경우 10분의 1, 땀이 12분의 1, 물에 젖은 경우 25분의 1 이런 것들로 해서 저항이 감소. 그래서 양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염분에 대한 사항들도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습기에 대한 부분, 여기서 실제 물어보는 피부와
전극의 접촉 면적에 대한 변화 부분. 이 변화는 이 그림이라서 피부 저항 값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접촉 면적이 작아지고, 다음에 접촉 면적, 전류 밀도, 네, 밀도에 대한 변화.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도 접촉 면적에 대해서 이게 커지면은 피부 저항이 그만큼 작게 되고 전류 밀도도 작아진다는 게 핵심이죠. 그 사항이고, 피부 저항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인가되는 전압에 대한 부분하고 인가 시간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 지지사항은 이거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 같은 경우 어떤 1종, 2종, 3종, 4종으로 해서 인체의 물에 따라서 피부 저항 값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면서 최대 허용되는 접촉 전압이 달라진다는 거죠. 1종, 2종, 3종, 4종. 그래서 여기가 ELV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6번 문제도 풀이가 조금 전 이거 풀이하면서 시간이 지금 되게 오래 걸렸는데 출제자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전반적으로 해서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은 회차였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쉽지는 않았고, 이렇게 법규가 너무 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경향하고, 좀 안전에서 주로 다루는 사항보다는 건축에서 좀 심하게 다룬 사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된 거하고, 1교시 때 법규가 너무 몰아서 나온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회차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보시면은 각 회차 문제마다 몇 회, 몇 번 문제 나왔던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보시면서 출제 빈도에 대한 사항하고 얘를 한 문제 한 번 하고 버려야 될지 계속 가져가야 될지 부분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좀 심화시켜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심화를 좀 차별을 해두시되 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합격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